뭐 반대로 아내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안 되면 남편이 도와주고 뭐 도와주려고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부 두 분이 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. 뭐 우리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? 한 명만 하는 게 나을까? 같이 하면은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?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.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. 자,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저희 사무실에서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,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상담을 해보면 부부 두 분이 다 빚이 있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보통은 이런 패턴인데 이제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면 이제 아내분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요. 그럼 처음에 이걸로 남편 빚을 좀 갚아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 명의로도 빚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. 또 반대로 아내분이 자영업을 하다가 안 되면 남편이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부 두 분이 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. 우리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까? 한 명만 하는 게 나을까? 같이 하면은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?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 두 분이 다 빚이 심각하다면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여러모로 훨씬 유리해요. 제가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장점은요, 이 두 분의 가정의 경제 상황이 한 번에 확 좋아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만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남편이 5천만 원의 빚이 있고 아내도 3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근데 남편만 개인회생을 하면 남편 쪽 빚은 월 변제금으로 조금씩 갚여나가면서 이자 부담이 없어지지만 아내 쪽 빚은 여전히 매달 이자가 붙죠.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은 남편분이 개인회생으로 월 60만 원씩 변제를 하게 됐는데 아내분은 여전히 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. 그럼 결국에는 이 가게 전체로 봤을 때는 매월 160만 원이 변제로 나가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 가정에 숨통이 트일 리가 없어요. 반면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이자 발생이 중단되고 원금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 변제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만 개인회생을 하시면 그 가정의 경제 문제가 부분적으로 나아지는 거라고 하면 두 분이 함께 개인회생을 하시면은 그 가게의 문제 전체가 한 번에 정리가 되고 한 번에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. 그 또 하나의 장점은 서류 준비와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점이에요.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정말 많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럼 두 분이 따로 개인회생을 하면 각자 서류를 서로의 것까지 2번 준비를 해야 해요. 그러니까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 때 아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, 재산증명서 이런 걸 내야 하고 나중에 아내분이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남편의 서류를 내야 되는 거죠. 하지만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준비한 서류로 두 사건 모두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법원에서 추가 서류, 보완 요청 이런 것들이 와도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실제로 저희 의뢰인 부부 중에서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보정명령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법원 출석 날짜도 같은 날짜로 정해진 경우가 많아요. 이런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 되거든요. 이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면 같은 판사님과 같은 회생위원님을 사건에 배정을 해줘요. 그러면은 두 사건을 이제 같은 분이 함께 검토를 하시니까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보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면서 좀 더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청산가치를 계산을 할 때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부분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데 청산가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당신이 지금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 전체의 가치를 말해요. 개인회생을 하려면 최소한 이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.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재 법원마다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기준이 달라요. 서울이나 수원, 부산회생법원은 실무준칙상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안 넣어요. 하지만 다른 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인천에 사는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A씨 재산은 1,000만 원이고 배우자인 B씨의 재산은 4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. 그럼 이 경우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재산 1,000만 원에다가 B씨 재산의 절반인 2천만 원을 더해서 총 3천만 원을 A씨의 청산가치로 잡을 수가 있어요.
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으면 각자 재산만 각자 청산가치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변제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. 자, 또 한 가지 장점은 주거비용과 부양가족 인정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이에요. 이것도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개인회생을 하면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아요. 근데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주거비용 같은 것들이 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한 번만 개인회생을 하시면 불리한 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남편만 개인회생을 하면 남편은 그 전세 보증금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니까요. 또 부부 중 한 명만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그러면 최저생계비 계산을 할 때 불리할 수가 있겠죠. 반면에 두 분이 동시에 신청을 하면 아내 쪽 개인회생에서는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근데 제가 볼 때 단점은 아니고 두 분 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일부 제약,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두 분이 동시에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거래 은행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고요.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부부 두 분이 다 개인회생을 하면 변호사 선임료 같은 그런 모든 비용이 2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개인회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쓰셔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같이 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. 제 경험상 부부 두 분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다면 한 분만 개인회생을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. 그래야 이제 가정 경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. 자,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